안녕하십니까. 제임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, 5시 라방 시작하겠습니다. 월요일 5시는 항상 저는 이렇게 라방을 찍을 건데, 생각보다 5시에 라방에 직접 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저녁에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저희가 3월부터는 좀 시간대를 변경해 보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제가 맞춰보려고 그래요. 그래야 또 그 시간에 오셔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항상 저 시간에 맞추라고 계속 해왔던지라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어떤 시간대에 영상을 찍으면 라이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좀 건강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답변할 수 있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할게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. 제가 원래 약간 잘 뭘 잃어버려요. 그래서 이번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안경 없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잘리면 안 돼? 이게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. 너무 잘 보이시는 네, 남방이 집회 아니에요. 이거 이렇게 좀 가리고. 날씬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지금 위고비를 맞은 지 한 4, 5개월 됐습니다. 10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11월, 12월, 1월, 2월 이제 딱 4개월차 됐고요.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만 맞고 있어요. 그래서 안 맞고 났을 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맞는 동안 4개월 동안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그런 결과들 그리고 주관적인 결과들을 같이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그간 4달 동안 처방했던 개수를 세보니까 한 700개 정도 처방을 했더라고요. 물론 한 명한테 처방한 것도 있지만 여러 신규로 써보시는 분들에게도 처방한 경험들이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위고비 처방은 가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위고비 처방을 하면서 제가 환자를 통해서 또 어떤 게 부작용으로 있었고 또 어떻게 치료의 방향을 세우면 될지 그리고 위고비가 적합했던 환자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로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우선 저는 처음에 0.25짜리를 맞았어요. 보시면 짠! 이거 보이세요? 네, 잘 보인다. 잘 보입니까? 이런 거 하나요? 너무 큽니다, 상자가. 요게 이제 0.25짜리예요. 요거 한 달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달 맞았었어요. 저는 요 두 번째 달 맞았을 때 요 0.5짜리가 효과가 괜찮아서 올리지 않고 이 0.5를 한 달 더 맞았고요. 그 다음 달 마지막에 1.0을 맞았어요. 근데 1.0은 맞고 지금 2월 한 셋째 주부터 그만 맞고 있어요.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. 0.25를 처음에 이제 11월 달에 스타트를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 전에 싹센다펜을 맞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고비로 바꿨다고 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두 번째는 싹센다펜을 이미 맞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 불편감도 크게는 없었어요. 하지만 아마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한 셋째 날, 넷째 날에 막 숨을 찰 정도로 조금 포만감을 느낀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. 아마 그때 제가 라이브 영상 찍은 거 보시면 막 숨차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0.25 맞았을 때는 울렁거림이나 이런 속쓰림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막 배가 너무 차서 숨이 찰 정도였다. 근데 2주차, 3주차 지나면서 그런 불편감들은 많이 감소했고요. 또 0.25를 맞았을 때 생각보다 식욕 조절은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논문에 따르면 또 여러 학회에서 이 위고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0.25 로딩 도즈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. 내가 빨리 빼고 싶다고 용량을 높게 사용을 하다 보면 지금 사실 보면은 마치 물건 사듯이 이렇게 환자들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용량을 골라서 처방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 저희 병원 문의도 되게 많이 오는데 문의의 내용들이 뭐 1.0 이 얼마인가요? 뭐 0.5가 얼마인가요? 이런 문의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. 이게 나에게 맞는 약인지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.
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진료를 했을 때 위고비를 써야 되는 체중의 증가가 아니라 부종 치료를 해야만 하는 체중의 증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가의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. 부종 관리만 잘해도 체중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런 고가의 장기간으로 써야 하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특히 0.25짜리 로딩 도즈를 처음부터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왜냐면 이게 99명이 아무 일이 없어도 한 명이 장이 꼬이거나 장이 막히거나 하면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어요. 근데 갑작스럽게 위고비나 싹센다의 용량을 올리면 위장 운동이 확 떨어지면서 나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0.25로도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 시작할 때는 0.25를 쓰시는 게 좋고, 저도 저의 많은 환자분들께 0.25를 먼저 로딩 도즈로 스타트를 합니다.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 돼서 0.5로 올렸는데, 그때보다 위중병감은 없었는데, 이제 되게 식욕 조절이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게 싹센다하고 위고비의 제가 차이를 보자면, 싹센다펜은 뇌에서 식욕 조절을 멈추는 중추가 이렇게 한 뭐 세 군데 정도였다면, 그 위고비는 식욕 조절을 컨트롤하는 중추가 되게 여러 군데를 논문을 보면 맞고 있어요. MRI 같은 걸 보면.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았을 때는 훨씬 식욕 조절이 잘 된다.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진짜 정말 슬프게도 막 맛있는 소고기집을 갔는데도 소고기 두세 점 먹고는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게 되고, 그렇게 음식량이 좀 줄어드는 게 확실히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음식량이 줄면 아무래도 소금도 줄고 나트륨도 주니까 부종도 줄고 해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결과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고비가 좋다.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위고비는 그런 예전에 먹는 식욕 억제제처럼 식욕 억제를 하는 용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 인바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건데, 이게 좀 부끄럽지만 총체중은 이렇게 접고, 총체중은 좀 안 보여줘서 총체중 저기요 저런 나쁜 사람 진짜 나빴어. 남자 진짜. 직원이라 그렇습니다. 저럴 수 있는 거야 진짜. 지금 다시 살이 쪘다고.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프, 제가 지금 주사를 맞기 시작했을 때부터 근육량은 올라가고요. 체지방량은 많이 줄었어요. 사실 제가 그렇게 날씬한 편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체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고, 그래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지만 인바디에서는 굉장히 마른 비만으로 나오고 있었어요. 근데 위고비를 맞으면서 사실 저 때 제가 막 다이어트 식단을 한 것도 아니에요. 연말 연초기도 해서 음주도 꽤 하고 음식도 먹고 싶은 것도 좀 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관리까지 했으면 저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총체중 좀 총체중 좀 안 보이게 해주라. 지금 골격근이 안 보여요. 네,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체지방이 처음에 보셨을 때 한 21.9 정도였었는데 19.8까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체지방이 한 1.8kg면은 꽤 많이 짧은 시간에 빠진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탄수화물을 절제식을 한다거나 음주를 안 먹거나 이런 걸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제 하나만으로도 빠졌으니까 효과적이죠. 그리고 또 근육량이 소실이 없었어요. 보통 식욕 조절제를 쓰면 음식량이 주니까 근육량의 소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근육량은 좀 올랐어요. 저는 뭐 어차피 매일 운동은 하는 건 아니지만 플라잉 요가라고 하는 이제 코어 근육을 많이 써야 하는 운동을 늘 하고는 있어요. 그렇다 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근육량이 좀 늘기는 어려운데, 제가 볼 땐 위고비의 역할이 체지방을 낮추기도 하지만 근육의 소실을 좀 예방해 준다. 그래서 제지방량을 높여준다는 게 보여졌습니다. 자, 이제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제가 맞는 동안에 이제 단점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위고비 처방받는 환자분들 포함해가지고 저까지 일단 처음에는 변비가 좀 심해요. 그게 조금 굉장히 괴로웠어요.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두세 달, 네 달째쯤 처방하면서부터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가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이 환자가 면역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증상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약제 기간을 선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
이상하게 만성 피로가 좀 생겨요. 환자분들이 다 위고비를 맞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, 오후에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나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처방했었던, 그리고 제가 몸소 느꼈던 이제 위고비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증상들이 내 건강을 위협하는 건 아니니까 좀 견디고 넘어가고, 내가 체지방이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의 위험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치의가 판단해서 그런 주관적인 증상은 서포트를 하면서 약을 계속 써야겠지만,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해에 한 3, 4kg 이렇게 뺄 정도만 쓰면 되겠다 하면,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치의로서의 경험적인 거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써서 체지방을 한 3, 4kg 낮추고 한 한두 달 정도의 휴지기를 좀 가지고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한 후에 다시 위고비를 스타트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, 지금 이제 4개월, 5개월 차에 처방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제가 조금 휴지기를 그러니까 다들 좀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, 체지방을 그동안은 정말 못 뺐는데 한 3, 4kg 정도 낮췄다 이러면 잠깐 중간에 약제를 변경한다거나 먹는 약제로 돌려서 위고비를 조금 홀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위고비 안 맞은 지 2주차 됐거든요. 근데 확실히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.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제가 요새 맨날 피곤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텐션이 너무 좋고 예전에 그 텐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살이 다시 조금씩 찌고 있어서, 위고비가, 저는 어쨌든 체지방률이 30%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30%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다시 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식단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위고비는 장기 처방을 하는 약이다. 그렇지만 이 장기 처방을 하는 동안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이나 만성 피로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이 약을 어느 정도 지속할지를 결정하고, 그 용량도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번 때 라방 때는 이제 위고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가 한 4, 5개월 맞아본 경험을 이제 팔로업 하려고 영상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영상을 켰고요. 라방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셨다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밑에 댓글로 좀 써주셔도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없어요? 우리 팀? 없어요? 원장님 삭센다도 맞아보신 적 있으시다면 네. 삭센다랑 위고비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둘 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위고비가 훨씬 효과적이에요.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고, 식욕을 조절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긴 하고,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돼서 편하긴 한데, 대신에 그만큼의 또 따르는 이제 부작용들이 아까 말했듯이 좀 많이 피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제가 부작용도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, 지금은 저도 계속 좀 처방을 해봐야겠지만, 그래서 느끼기로는,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액을 맞거든요. 알기닌 수액이랑 이런 거. 근데 위고비를 맞는 동안에는 주 2회를 맞은 적도 있어요.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,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리 이제 내 호르몬 상태나 나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업하고 위고비를 스타트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만약에 또 쓰다가 부작용이 끊으면 그 비용이 보통 높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, 또 위험 요인이나 부작용들을 좀 잘 생각해서 처방을 받아서 주치의 가이드 하에 지금 치료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0.25가 적응 단계잖아요. 네. 그때도 맞고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긴 한데. 그럼요. 0.25로도 충분히 체지방 분해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너무 땡큐죠. 그냥 그 용량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. 근데 0.25로 안 되면 로딩 도즈 끝나고 이제 0.5짜리로 도즈업을 합니다. 그래서 도즈업해서 또 체지방이 잘 빠진다 그러면 그냥 0.5짜리로 유지하면 되고요. 또 0.5짜리로 좀 유지하다가 또 조금 체지방이 멈춘다 하면 한 단계 올리고,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하여간 위고비는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고, 특히 다이어트는 이 위고비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안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빼보겠다고 하는 건 이제 너무 힘든 일이에요. 알죠? 네.
그래서 나의 전문 주치의를 만나서 내 다이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JM 메디컬 레시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전 영상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. 다음 주는 그럼 우리 몇 시에 라방 할 거예요? 1시? 네, 좋아요.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한번 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찍어보고, 저녁에도 찍어보고 해서 어떤 것들이 더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소통의 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찾아서 그 시간에 제가 만나서 뵙고 진료실에서도 못한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얘기가 짧아요. 왜냐면 제가 위고비 맞고 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뭔가 장황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히 라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희가 증상도서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맞는 증상들,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증상들에 대한 질병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 증상도서관 유튜브를 좀 계속 시청하시면서 의학적인 상식을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세요. 오세요. 네,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고요.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1시에 다시 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